소련이 원자폭탄을 또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그 수소폭탄 개발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합니다. 1951년도에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1952년 연말에 비키니 섬에서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키죠. 그 열심히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1952년 7월 달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상공에 미확인 물체들이 여러 대가 출현한 겁니다. 미국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상공은 1급의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가 들어가면 곧바로 격추가 되죠. 여러 군데서 감시하고 있고 보호받고 있는 1급 비행 금지 구역인데 1952년 7월 달에 갑자기 여러 대의 발광체가 나타난 겁니다. 가운데가 지금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비행 금지 구역이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발광체가 여러 대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놀란 거죠. 우리 최고 지휘자인 트루먼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트루먼도 놀랬죠. 어떻게 이런 삼엄한 경비를 두고 미확인 물체가 날아오는가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던 아인슈타인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미확인 비행 물체가 워싱턴 상공에 떴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조언을 구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게 외계에서 온 게 분명하다면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하는 것은 자멸행위입니다. 하면서 아주 극구 공격하는 걸 말도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기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에게 그 워싱턴 상공의 비행 물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기묘한 거예요. 아주 정반대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혁명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제창했던 사람입니다. 플랑크의 양자 개념도 다른 사람이 망설일 때 과감히 받아들여서 광량자를 제안을 했고요. 드브로이가 물지파를 제안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정했거든요. 그걸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 호기심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질문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아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개방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서만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본 건 분명히 맞다. 하지만 난 알고 싶지도 않고 나에게 묻지 말라. 딱히 잘라버립니다. 기자가 와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가 와도 그렇고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일체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우주의 궁극적인 요소인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우주의 궁극적 요소인가요? 아닌가요? 시간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의미가 전달되는 어떤 개념입니다.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아인슈타인이 뭘 느꼈냐면요. 자기의 최대 업적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태양계 밖에서 이 비행 물체가 온다는 얘기는 자기의 최대 업적인 상대성 이론의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된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천재들은 보통 그렇게 느낌으로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남이 설명해 주면 늦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최대 업적을 수정해야 되니까 그것이 달가울 일은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